십니까? 지금부터 48분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식을 쌓고 지혜를 늘려가는 가장 좋은 방법, 기적의 방법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4.4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너무 IT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IT와 이런 아날로그를 같이 병용을 하는데, 책 읽기도 역시 이것은 힘이 들더라도 아날로그 방법으로 읽어야 되고, 단지 우리 방법은 우리가 책 읽는 시간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독서량과 독서 시간은 48분 기적의 독서법으로 3년간 1000권의 책을 읽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3년간 1000권의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에 인생 90년 중 3년, 이것을 24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48분이 된다는 논리에서 48분 기적의 독서법이라는 이 제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8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지는 시간, 짜투리 시간, 이 시간을 독서로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 나가면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김병완 저자는 자신에게 얘기하고 권해드리고 이 책을 썼다고 그럽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보면 어느 날 문득 보니 나는 길가에 뒹구는 나뭇잎 같은 존재였다. 이걸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새로운 어떤 각오로 우리가 이 김병완 씨는 이 책을 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생기고 어떤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내 인생은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았던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자면은 그 사건은 외부적 발생이라기보다 내면적 자청이었다. 낙엽이 지던 어느 가을날 길가에 뒹구는 나뭇잎들을 보고 불현듯 바람에 뒹구는 쓸쓸한 저 나뭇잎이 내 신세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깨우침에 의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생활과 회사라는 조직에서 이끄는 대로 그 나무에 매달려 살아야만 하는 회사 이존적 기생생활에는 더 이상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몇 달을 고민한 끝에 그 해 겨울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다닌 회사를 떠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우리 생활에도 우리 생에도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독서는 내 삶의 혁명이었다는 그 제목으로 어떤 이는 독서를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루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어떤 이는 독서를 아무리 해도 혁명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 그 차이는 한마디로 독서의 임계점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쉬운 예가 물이다. 물이 끓어야 라면이라도 해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물이 끓기 직전에 불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실제로 물을 끓이는 일이야 다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지만 독서의 임계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임계점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책을 많이 읽어라. 남이 고생하여 얻은 지식을 아주 쉽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단히 유용한 것임에 분명하다. 어떤 이가 평생 동안 연구한 것을 책 한 권을 통해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같은 책을 읽고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독서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그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큰 인물이 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적의 독서법, 인생 역전 책 읽기 프로젝트를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적의 독서법은 뭐냐? 첫째, 독서량이 일정한 임계점을 돌파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일정 시간 안에 필요한 양의 독서를 마쳐야 한다. 지금 이게 이 제목하고 맞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거죠. 3년 동안에 1000권의 책을 읽는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챕터 1 48분의 기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48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분 독서로 잔잔한 삶의 혁명을 일으켜라고 이렇게 챕터 2에서 달고 있습니다. 독서는 가장 아름다운 습관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독서가 정신에 미치는 효과는 운동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와 같다 하고 리스트 스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하고 도스토옙스키의 그 말을 인용합니다. 습관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일이든지 하게 만든다. 불광불급이란 말이 있다. 미치지 않으면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하고 올바르고 가치 있는 것에 미쳐야 그 의미가 더 크다. 그 중에도 책에 미친 사람은 목표로 삼은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거인으로 성장한다. 이를 책광대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하루하루 적당히 살 것인가? 아니면 책에 미쳐서 위대함의 씨앗을 자신의 정신과 마음에 심을 것인가?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책광책습은 책에 미친 사람만이 책 읽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에 미치면 오히려 행복하다는 그 타이틀에서는 모든 책은 빛이다. 다만 그 빛의 밝기는 읽는 사람이 발견하는 만큼 밝아질 수 있다. 결국 독자에 따라서 그것을 빛나는 태양일 수도 암흑일 수도 있다 하고 모티머 애들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명언을 예를 들었습니다. 빌 게이츠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꼭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읽으면 달라진다 하는 그 제목에서는 책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인생에서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하고 서머셋 모 그 유명한 서머셋 mom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독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자기 하나만의 세계에 감금되어 있다. 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손에 책을 들기만 하면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별천지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고 임모당 선생이 했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책은 하나의 작은 세계이다. 그 세계를 접함으로써 우리는 사유하고 위안을 얻고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게 되고 꿈꾸는 법을 깨닫고 밝은 내일을 설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책에 미쳐야 미래형 인재가 된다고 이렇게 한 타이틀에서는 한 권의 책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삶에서 새 시대를 본 사람이 너무나 많다 하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위대해지려고 각오한 자만이 위인이 될 수 있다고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미래형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형 인재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 사회, 정치, 기업, 학문 분야에서 원하는 미래형 인재는 창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력과 혁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지식과 기술만을 가진 것은 과거형 인재이다. 이들은 원하는 조건 아래서는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변화가 심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가 되기를 결심했다면 이와 같은 능력을 배양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 이러한 인재를 T자형 인재라고 한다. T자형 인재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문 지식만이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있으며 고정관념에 함몰되지 않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접할 때마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강구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자형 인재의 특성은 기업가 정신과 창조성인데 이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야 하고 세상에 널려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수많은 사고와 사상을 접하고 다양한 세상을 경험해야 가능한 것이다 하고 티나 실리그와 이수경 여기에 20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은 상상력은 세상을 품고도 남다 하고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독서 법칙을 실천한 CEO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독서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에 워낙 독서를 통해서 상상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가망이 없다고 그만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뒤로 손정희 회장이 이거는 소프트뱅크는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회사가 된 것이죠. 그 가운데 보면은 손정희 회장은 비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해서 병실을 많이 드나들었지만은 결국은 이런 독서를 통한 어떤 그런 상상의 날개를 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국 병상에서 보낸 3년은 소프트뱅크를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시킬 계기가 되었다. 3년의 집중 독서가 그의 말처럼 평생을 보장하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3년 동안 손정희는 책에 미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4,000권의 책을 읽었고 의식과 사고 수준이 비약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게 임계점을 넘어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는 엄청난 독서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성장시키고 열정을 불태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3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 헤쳐 나와서 승승장구를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3년 독서의 법칙을 오롯이 실천한 덕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 속에는 당신이 담고자 하는 그 모두가 있다 하는 제목에서는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다. 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에게 주는 선물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 하고 에디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 책을 통해 비약적 도약을 이룬 사고를 통해 얻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나는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었다. 철학적 사고, 책을 통해 비약적 도약적 이루는 사고를 통해 얻은 이론을 금융시장에 적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조지 소로스는 그 독서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독서를 통해 얻은 남다른 의식과 사고 수준을 자신의 저서인 금융의 연금술이라는 책에서 철학적 사고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돈과 신용의 흐름을 시각화할 수 있는 신비에 가까운 능력의 소유자로 조지 소로스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신의 독서는 당신이 잠든 미래함을 깨운다는 제목하에서 여기 보면은 2만 권의 도서를 소장한 장석주 선생은 저서인 취서 만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책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책에 관한 총체적 시각을 갖고 책과 책 사이의 소통과 연결선들을 아는 것이다. 교양은 책을 읽어내는 능력과 책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전체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줄 안다는 것, 즉 그것들이 하나의 앙상블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각각의 요소를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 놓을 수 있다는 것에서 길러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전문가다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1세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연결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잘 이해하고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데 대해 더 감을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고 마크 주크버거는 이야기합니다. 이 연결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그 회장인 주크버거가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의 그 페이스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독서를 하지 않는 48분은 그야말로 인생 낭비다 하는 제목에서는 헤르만 헤세는 자신의 저서인 헤르만 헤세의 독서의 기술에서 책의 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자연에게서 그저 얻지 않고 스스로의 정신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세계 중 가장 위대한 것은 책의 세계다. 중략하고 말과 글과 책이 없이는 역사도 없고 인간이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 없다. 중략. 어떤 민족에게나 말과 글은 신성하고 매력적인 것이다. 이름을 지어 붙이는 것이나 글을 쓰는 것은 본래 마력을 지닌 행위, 즉 정신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는 신비한 행위여서 글자는 어디서나 신이 내린 선물로 칭송받았다. 대부분의 민족들에게 읽기와 쓰기는 사제의 계층만 전유했던 신성한 비술이었으니 어떤 젊은 사람이 이 엄청난 기회를 익히기로 결심한다면 이는 실로 대단하고 비상한 사건이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소수에게만 허락되었으며 희생과 헌신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 중략. 그 모든 마력은 지금도 온전히 존재하며 지성은 여전히 엄격한 서열 속에서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리는 비밀이다. 다만 지금은 그 소수 집단의 정체가 노출되지 않을 뿐이다. 책과 글이 모든 계층의 공유물이 된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났지만 마치 계층별 의복 규정이 철폐된 이후 유행이 일반의 공유물이 되었으되 유행의 창조는 예나 지금이나 소수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과 같은 옷이라고 날씬한 체격에 세련된 미적 감각을 지닌 멋진 여인이 입었을 때와 평범한 사람이 입었을 때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르만 헤세 한 얘기 중에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책은 없다. 그러나 책은 은밀하게 그대를 그대 자신 속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렇게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워렌 버핏의 독서량은 일반 사람들보다 5배 가량 많다고 한다. 독서력에 관한 그의 비범함은 결국 그들이 일반 사람들의 반열을 훌쩍 뛰어넘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큰 사람은 모두 책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그 제목에서는 나는 적어도 책 한 권에 인생이 변했노라고 말하는 비열한 인간은 되기 싫었던 것이다. 이게 이영준 작가의 시
어둠의 뿌리는 무럭무럭 자라나 하늘로 간다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나는 감히 단언한다. 책 한 권으로 인생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말이다. 책을 읽는 것은 사람만이 가진 삶의 특권이다 하는 제목으로 또 글을 쓰고 있는데 3년 독서의 법칙을 실천하여 의식과 사고가 비약적으로 도약하고 정신의 고향과 상상력과 통찰력이 길러지면 미래가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헤르만 헤세의 책들이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남몰래 가만히 알려주지. 그대 자신 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길을.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거기에 있지. 해와 달과 별, 그대가 찾던 빛은 그대 자신 속에 깃들어 있으니 그대가 오랫동안 책 속에 파묻혀 구하던 지혜, 펼치는 곳마다 환히 빛나니 이제는 그대의 것이라. 인생 역전은 48분이면 충분하다 그럽니다. 버려지는 1분을 찾으라 하는 제목에서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 48분 기적의 독서법은 48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게 본문 속에 나옵니다. 안중근 의사의 말 속에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참 가슴이 울려오네요. 책을 읽어야 됩니다. 스톱워치로 일상을 체크하라. 짜투리 시간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인생을 바꾸는 시간 18분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피터 브래그먼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18분 동안의 의도적인 멈춤을 실천하라고 말한다. 이런 부분이고, 스톱워치로 일상을 체크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작은 멈춤을 선사하는 것이며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시각으로 관찰하는 행위와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시간 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진정한 시간 관리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은 없는지 점검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 CEO, 수많은 CEO들이 프랭클린 플래너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것이다. 바로 시간 낭비를 줄이고 시간 사용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분도 금 같은 오전에 48분 만드는 방법. 5분도 금 같은 오전에 48분 만드는 방법 해서 여기 만드는 방법 중에 화장실에서 보내는 짜투리 5분을 잡아라 하는 게 있고, 출근길 대중교통은 전자책을 읽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오전에 48분 독서를 실천하려면 특히 출근길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스타벅스의 사장인 하워드 슐처의 경우를 보면 항상 두세 권의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읽는다. 그는 비행기 안이든 자동차 안이든 가리지 않고 책을 읽는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책은 한 번에 수백 권씩 사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이용시간 3분을 활용하라 이런 부분이 있고, 엘리베이터 이용시간 3분을 이용하라. 이게 안철수 연구소 그 안철수 의장이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을 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책 보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하루 중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 3분 이상이다. 이 3분을 독서에 활용한다면은 48분 독서의 기적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점심시간은 활용하는 사람에게 더 길다. 점심시간은 활용하는 사람에게 더 길다고 얘기합니다. 식사 중에도 좌우에 책을 펼쳐 놓았다. 궁중에 있으면서 손을 거두고 한가히 앉아 있을 때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세종대왕입니다. 지친 오후를 달래는 48분의 독서 타임. 오후 4시 티 타임이 아니라 티북 타임, 이런 제목이 있고, 최고의 집중력을 가져다 주는 지하철, 타이틀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참으로 책보기였는데 우리나라는 지하철에서 책 본 사람이 너무 없어요. 스마트폰만 보고 지나가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광고 시간에 책을 읽어라. 그러니까 텔레비전 볼 때도 책을 한 권 옆에 가지고 있다가 광고하는 시간에 책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퇴근 후 3시간 일하는 니시무라 아키라의 책에서 보면은 바쁜 현대인들의 경우 긴 출퇴근 시간과 힘든 업무 야근으로 인해 여가 활동을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유를 갖고 찾아보면 하루에 3시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몽테뉴의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라도 무의도식하면은 이는 곧 사멸한다, 이런 그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읽는 책은 어떤 클래식보다도 황홀하다 하는 제목에서 잠들기 전 10분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주말은 충전의 시간, 책꽂이를 충전하라, 이렇게 있고, 읽은 책을 기억하라, 읽을 책을 준비하라, 이런 게 주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술 대신 책을 권하며 친복을 쌓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은 작은 일이 완벽함을 만든다. 그리고 완벽함은 작은 일이 아니다 하고 미켈란젤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일들이 작은 일 같지만은 결국은 그게 큰 그 완벽함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틈을 내서 읽으라 하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세계적인 가부 워렌 버핏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말을 보면은 당신의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당신이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 방법을 따르기 바란다. 그러나 인류가 현재까지 발견한 방법 가운데에서만 찾는다면 당신은 결코 독서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워렌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익한 책이라도 그 반은 독자가 만든다 하고 볼테르가 또 얘기하고 있고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 하고 데카르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8분 기적의 독서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기적의 독서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적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